문제 3번입니다. 우리가 x5제곱의 특정 하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일반항을 이용하면 되는데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쓰면 되죠. 그 일반항 구해보면 n이 7입니다. 7 컨비네이션 r, a의 7 마이너스 r제곱, b의 r제곱. 근데 a를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r이 지수가 더 간단할 때는 항이 좀 적은 거, 한 개고 여기는 두 개가 곱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 개가 곱해 있는 2x 제곱을, 지수가 복잡한 거에는 한 개만 있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7 컨비네이션 r, 지수끼리 곱하죠. x의 마이너스 7 플러스 r제곱. 여기는 2도 r제곱 해주고 x제곱도 r제곱 하면 지수끼리 곱하면 x제곱의 r제곱은 2r제곱. 그래서 7 컨비네이션 r, 2의 r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거와 요거 같이 계산해주면 x의 지수끼리 더해보면 마이너스 7 플러스 3r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5제곱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7 플러스 3r이 5가 될 때를 구하라. 그럼 3r은 12가 돼서 결국 r이 4일 때가 된다. 그러면 개수는 바로 x 앞에 곱해있는 요거죠. 근데 r이 4일 때니까 결국 7 컨비네이션 4, 2의 4제곱이 되죠.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이고 2의 4제곱은 16이 되고 이거는 7, 6, 5 나누기 3패 이렇게 되겠네요. 66 약분되면 35 곱하기 16 하니까 56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x제곱분의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전체의 6제곱의 전개식. 그럼 일반항 또 구합니다. 6 컨비네이션 r, a의 6 마이너스 r, b의 r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딱 봐도 우리 두 개 여기 하나니까 두 개짜리를 여기다 써주죠. 3x 하나짜리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사실 두 개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을 6 마이너스 r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6 마이너스 r제곱, 3도 r제곱, x도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에 6 마이너스 r제곱, 지수끼리 곱하죠. 지수의 지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r, 3의 r제곱, x의 r제곱. 이제 숫자를 왼쪽으로 보내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에 6 마이너스 r제곱, 3의 r제곱, 그 다음 x의 지수끼리 더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3r이 되죠. 근데 상수항은 x의 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r이 0이 될 때, 그럼 3r은 12가 되니까 결국 r이 4일 때다. 그럼 r이 4일 때 여기가 개수잖아요. 6 컨비네이션 4 마이너스 1에 6 빼기 4 하니까 2가 되고요. 3의 4제곱.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죠. 6 컨비네이션이 6, 5, 30 나누기 100도 15네요. 마이너스 1이고 3의 4제곱은 81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215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도 A와 B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뭔가 계산, 이항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제곱, a 플러스 b의 2제곱, a 플러스 b의 3제곱, a 플러스 b의 4 쭉 지난번 전개해봤잖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a 플러스 b의 1제곱 개수만 쓰겠습니다. 개수만. 그럼 1 컨비네이션 0,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죠. 더하기. 그러니까 원래 1 컨비네이션 0 a 더하기 1 컨비네이션 1 b. a 플러스 b의 제곱은 2 컨비네이션 0 a의 제곱, 2 컨비네이션 1 a b, 2 컨비네이션 2 b의 제곱. 그래서 개수만 지금 써주는 겁니다. 3제곱을 해보면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개수만 쓰죠. 4제곱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5제곱 5 컨비네이션 0 5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모양이 뭐예요? 삼각형처럼 생겨서 이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개수들만 적은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1제곱 뭐의 개수들을 두 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1 더하기 1 해서 2 나오죠. 여기 더해볼까요? 1, 2, 1, 4죠. 4는 2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 1, 3, 3, 1 하니까 8이죠. 여기는 쭉 다음 8, 2의 세제곱. 그럼 이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거 쭉 더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의 4제곱. 여기도 쭉 더하면 2의 5제곱 나오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좀 감이 막 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U 컨비네이션 1 더하기 U 컨비네이션 5 컨비네이션 0 더해야죠. U 컨비네이션 3 U 컨비네이션 4 U 컨비네이션 5 U 컨비네이션 6을 더한 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 보세요. 1 컨비네이션 0과 1 컨비네이션을 더하면 2의 1제곱 2 컨비네이션 0 더하기 2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 컨비네이션 2는 2의 제곱 3 컨비네이션 0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은 2의 세제곱.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2 그러면 4 그러면 뭐예요? 2의 몇 제곱이겠습니까? 6제곱 이렇게 된다는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에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더하면 2의 몇 제곱일 것이다? n제곱이다 라는 식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1이잖아요. 두 개 더해보세요. 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2면 더하니까 3 나오네요. 2 더하기 2면 여기 4 나오. 그러면 이게 딱 더한 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1이니까 더하면 3 나와야 되는데 진짜 3 나오죠? 그럼 또 해볼까요? 여기가 3이면 여기 6 나와야 되죠? 4C 6 맞잖아요. 4C가 6이고 4C 3이 4니까 10이죠. 두 개 더하면 5C 3, 10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뭔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이항 개수의 배열을 쭉 나타낸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쭉 좀 전에 해봤던 1C0, 1C1, 2C0, 2C1, 2C, 3C0, 3C1, 3C2, 3C1 쭉 했는데 이거를 계산하면 오른쪽에 써봤어요. 1, 1, 2, 1, 2, 1, 1, 3, 3, 1, 1, 4, 6, 4, 1 그랬을 때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그게 왜 이런 숫자 이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n 컨비네이션 r의 의미를 알면 돼요. n 컨비네이션 r은 만약에 내가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n명 중 n명이 있는데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 n명 안에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n명 중에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포함되는 사건과 r명을 뽑았을 때 a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전체 사건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포함되는 사건과 a가 없는 사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a를 포함하고 r명을 뽑으면 이미 한 명 뽑은 거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r-1명만 더 뽑으면 되죠. a를 제외하면 남은 사람도 n-1명 중에서 그러니까 n-1 컨비네이션 r-1이죠. 근데 a를 포함하지 않고 뽑으려면 a를 빼놓으면 n-1명이 남는데 a를 안 뽑아야 되니까 r명을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한 거와 같으니까
n-1 컨비네이션 r-1과 n-1 컨비네이션 r과 같다는 이항계수에서 엄청 중요한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지금 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면 좋고요. 이제 더 애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울 것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써볼게.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합해서 앞에가 똑같아요. 앞에가 똑같고 뒤에 나오는 수가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한 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 앞에가 똑같고 뒤가 하나 차이 나면 앞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n이 되죠. 뒤에는 큰 수를 써줍니다. 좀 감이 올랑말랑 하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보면 3 컨비네이션 1과 3 컨비네이션 2를 더하라. 그러면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죠? 오케이. 앞에 하나 늘리면 4. 뒤에는 큰 수 써주니까 4C.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개 더하면 4C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에가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늘리고 뒤에는 큰 수를 써준다 라고 생각해서 요 개념을 잘 기억하고요.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 해볼게요. 만약에 5 컨비네이션 2 더하기 5 컨비네이션 3이다.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면 앞에 하나 늘리고 뒤에 큰 거 써준다. 8 컨비네이션 3 더하기 8 컨비네이션 4.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네. 앞에 늘리고 뒤에 큰 수 써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일반적으로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을 ncr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다.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늘리고 뒤에 거 큰 수 써준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제 1 플러스 x의 4제곱을 전개 말아 파스칼의 삼각형.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니다. a 플러스 b 여기 개수가 1,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참 1. 그 다음 1. 두 개 더한 게 온다 그랬죠? 2, 1. 끝은 똑같아요. 1, 1. 더한 게 오니까 3. 더하면 3. 4제곱이니까 1. 더하니까 4. 더하니까 6. 더하니까 4, 1. 그러니까 요 라인과 끈 라인은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가운데만 더해요. 이게 4제곱이에요. 그 전개하면 1 곱하기 x의 4제곱. 이걸 바꿔서 생각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놓으면 a의 4제곱 그러니까 a의 0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x 그러니까 내림차수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x의 4제곱 여기를 x의 4제곱 여기는 x 세제곱 x제곱 여기는 x 여기는 3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4x 플러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얘를 그렇게 안 보고 1을 기준으로 볼래요. 그러면 여기 1의 4제곱 여기는 1의 세제곱 x의 여기 보면 되죠. 이제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이 3개 그 다음에 x가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1 x 여기가 x제곱 x 세제곱 여기가 x 4제곱인데 1x의 4제곱 똑같죠? 4x의 세제곱 어차피 대칭성이기 때문에 아무 입장에서나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해라 그러면 쭉쭉 써놓고 하면 돼요. a 플러스 b의 5제곱 개수가 1, 1이잖아요. 그러니까 5제곱이니까 하나 더 한 칸 더 있습니다. 그럼 1 더하면 5 더하니까 10 더하니까 10 더하니까 5 마지막 1 그렇게 써주면 여기가 a의 5제곱 그 다음 a의 4제곱 b a의 세제곱 b제곱 a의 제곱 b 세제곱 a b의 4제곱 여기를 b의 4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써줘 볼까요? 답을 써주면 개수를 가지고 쭉 쓰면 돼요. 1 곱하기 a 5제곱이니까 a의 5제곱 플러스 5 a 4제곱 b 10 a 세제곱 b제곱 그 다음 10 a 제곱 b의 세제곱 5 a b의 4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7제곱인데 좀 더 나가면 되죠. 여기서 5까지 했으니까 두 줄만 더 써볼까요? 그러면 1,
6 더하는 거예요. 15, 20, 15, 6, 1. 한 칸만 더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1, 7, 21, 35, 35, 21, 7,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답을 써볼게요. a 플러스 1의 4제곱이니까 여기는 a, 여기가 a의 7제곱, 1, a의 7제곱. 그 다음 계수가 7입니다. 7, a의 6제곱 곱하기 1이에요. 근데 1은 아무리 많이 곱해도 1이니까 뒤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1, a의 5제곱, 1의 제곱 원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5, a의 4제곱,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35, a의 세제곱, 1의 4제곱. 그 다음 21, a의 이제 a가 줄어서 제곱. 그러면 1이 5개. 근데 어차피 1이니까 안 써줘도 돼요. 그 다음에 7a,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쭉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항계수를 가지고 성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계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는 건데 기본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전개를 이거에서 다 나오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을 반드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 콤비네이션 0. 그런데 a가 1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a의 n제곱 하니까 1이죠. 그 다음 n 콤비네이션 1. 1의 n-1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곱해지니까 a가 있는 자리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b의 개수, x의 1제곱. n 콤비네이션이 1의 n-2제곱 1이죠. 그럼 여기 x제곱. n 콤비네이션 3. 이제 이렇게 바로 쭉 해서 n 콤비네이션 n 그러면 x의 n제곱. 이게 바로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n 콤비네이션 0. 여러분 1을 대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수의 총합을 구한다. x가 1이 되니까 개수만 남아요.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 n 콤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n 콤비네이션 n이 되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죠. 2의 n제곱.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렇게 가로를 쭉 더했을 때 2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n 콤비네이션 0부터 n 콤비네이션 n까지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8 콤비네이션 0, 8 콤비네이션 1, 8 콤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8 콤비네이션 8. 중요한 건 n 콤비네이션 0부터 n 콤비네이션 n까지입니다. 바로 2의 n제곱. 그래서 2의 8제곱이다.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두 번째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n 콤비네이션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n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3. 풀마 그 다음 풀 쭉 가는데 이 n이 홀수면 마이너스일 거고 n이 짝수면 플러스일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n 콤비네이션 n 이렇게 써주시면요. n이 홀수면 얘가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n이 되고 n이 짝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n 콤비네이션 n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0은 1 빼기 1은 얼마죠? 0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 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n 콤비네이션 0부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쫙 한 게 얼마다? 무조건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5 콤비네이션 0 빼기 5 콤비네이션 1 플러스 5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3 플러스 5 콤비네이션 4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5 얼마다?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럼 1번과 2번을 더해 볼게요.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없어지죠. 여기가 나머지 이건 두 개
없어지고 그러니까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0 n 컨비네이션 2 그러니까 뒤에 있는 r이 짝수인 것만 남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안 쓰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홀일지 짝일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2의 n제곱 되잖아요. 양변을 2로 나누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해서 r이 짝수인 것만 더하면 2로 나누면 지수 하나 줄죠. n-1제곱. 그러니까 2의 n제곱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1제곱. 아, 전체 중에 r이 짝수인 것을 쭉 더하면 전체의 반. 그러니까 얘는 2의 n제곱의 반이에요. 그리고 r이 홀수인 거. 그럼 나머지 반은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3, n 컨비네이션 5. 이렇게 r이 홀수인 게 또 반이다. 반반, 양면반, 프라이드 반처럼 r이 짝수인 게 반, r이 홀수인 게 반, 이렇게 반반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금 홀짝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항을 2n개로 늘려본 거예요. 2n 지수를. 세 번째가 첫 번째 식은 x의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에다 1을 대입해서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 더하면 2n제곱이다.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0이다. 요건 뭐냐면 1 플러스 x의 2n제곱의 전개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2n제곱의 전개식을 생각하면 2n 컨비네이션 0, 2n 컨비네이션 1 x, 2n 컨비네이션 2 x제곱, 2n 컨비네이션 3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2n 컨비네이션 2n x의 2n제곱. 이거는 끝이 2n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0, 2, 4 해서 마지막 2n 컨비네이션 2n까지. 여기는 2n 컨비네이션 1, 3, 5에서 2n-1까지. 이렇게 한 게 둘 다 반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반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거는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2의 n제곱인데 n이 2n이잖아요. 2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n 여기 지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의 2n-1제곱입니다. 2n 컨비네이션 1, 3, 5에서 2n 컨비네이션 2n-1까지 한 것도 역시 2의 2n제곱의 반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리들은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10제곱과 1 플러스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어요. 그랬을 때 x 10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뭐 두 번 곱하면 되죠. 전개해볼게요.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1의 9제곱, x의 1제곱, x죠. 이걸 지수로 보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10 컨비네이션 2, x제곱. 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9, 그럼 뭐예요? x의 9제곱. 10 컨비네이션 10, x의 10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x의 10제곱. 이렇게 곱할 건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거꾸로 쓸게요. 거꾸로 써볼게요. 10 컨비네이션 10, x의 10제곱. 10 컨비네이션 9, x의 9제곱. 10 컨비네이션 8, x의 8제곱. 쭉 써주면 10 컨비네이션 1, x. 10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돼서 이제 두 개를 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곱하는데 x의 10제곱의 개수니까 상수랑은 10제곱하고 곱해야겠죠. 그럼 개수는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0이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x의 10제곱이 나오려면 9제곱하고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개수를 써주면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9가 되죠. 근데 x의 제곱하고 곱해서 10제곱 되려면 x의 8제곱이랑 곱하면 되죠. 10 컨비네이션 2, 10 컨비네이션 8. 이렇게 해서 해보면 x의 10제곱하고는 상수랑 곱해야 되니까 결국 10 컨비네이션 0이죠. 10 컨비네이션 10, 10 컨비네이션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0 컨비네이션 10은 10 컨비네이션 0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컨비네이션 0의 제곱. 10 컨비네이션 9가 10 컨비네이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0 컨비네이션 1의 제곱. 여기도 10 컨비네이션 8이 10 컨비네이션 2니까 10 컨비네이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 컨비네이션 0이 바로 이것이 10 컨비네이션 10하고 똑같잖아요. 10 컨비네이션 10의 제곱입니다. 1 플러스 x의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는
10 컨비네이션 0의 제곱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의 제곱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10의 제곱까지인데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쓰냐면 1 플러스 x에 10 더하기 10 하니까 20제곱의 정계식에서 이 x 10제곱의 개수 구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의 20제곱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20 컨비네이션 10 x의 10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1이니까 1의 10제곱 x의 10제곱 그러면 x 10제곱의 개수는 20 컨비네이션 10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20 컨비네이션 10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n 컨비네이션 0의 제곱 n 컨비네이션 1의 제곱 쭉 해서 n 컨비네이션 n의 제곱이랑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10의 2배가 됐죠. 그러니까 2n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n에서 우리가 여기는 뭐냐면 n으로 늘리면 일반한 겁니다. n이 10일 때면 2n 컨비네이션 n과 같다라는 거죠. 이곳에 딱 반, 그렇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의 제곱, n 컨비네이션 1의 제곱해서 n 컨비네이션 n의 제곱까지 더한 것은 결국 2n 컨비네이션 n이다. 즉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 1 플러스 x의 n제곱이 1 플러스 x의 2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하나 여기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앞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한 게 바로 요거죠. 여기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한 것이 2n 컨비네이션 n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키스틱의 원리라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키스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꺾어라 이런 뜻인데 하키스틱의 모양으로 꺾으면 답 나온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여러분 앞뒤가 똑같은 거 기억나요?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은 앞배가 똑같고 뒤가 하나 차이 나면 앞배를 하나 늘리죠. 그 다음 뒤에는 큰 수 써줘라.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쭉 하키처럼 3개 더 해볼 거예요. 2C2, 3C2 더하기 4C2 이건 원래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들이 2C2, 3C가 나오면 얘를 3C3으로 고치세요. 왜냐면 2C도 1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NC, N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C1, 2C1, 3C3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앞에가 똑같은 거 해보면 3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는데 두 개 더한 게 앞에 하나 늘리고 뒤에 큰 수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4C3 더하기 4C2가 되죠.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니까 얘가 5C3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픽 꺾어버리니까 5C3 꺾으면 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이렇게 쭈루루 여기까지 가보면 이게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5C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하면 1C1, 2C1, 3C1, 4C1. 근데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예요. 제가 이제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C1을 뭐라고 고칠까요? 2C2로 고칠까요? 두 개 더 해봐요. 앞에 똑같고 뒤에 하나 차이 나니까 3C 뒤에 큰 수. 이렇게 또 이제 여기 더하면 되죠?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니까 4C2. 이렇게 더하면 5C2. 그래서 5C.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꺾어줘라. 그래서 이것을 하키스틱이 이렇게 뚜루룩 더한 건 오른쪽에 왼쪽으로 내려가는 건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그것이 답이다. 이제 반대로 반대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반대쪽 방향은 이제 1로 갑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꺾어야 돼요. 하키스틱처럼. 그러면 1C0, 2C1 더하기 3C2가 과연 4C2와 같은가?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 2로 맞춰볼까요? 그럼 2C2죠. 왜냐면 1C0은 1이고 2C2도 1이니까. 두 개 해봐요. 앞에가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늘려주고 뒤에 큰 수 써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지금 1C1, 2C1, 3C.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3C, 3C 넣으면 6이죠. 4C가 얼마예요? 6.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꺾어도 이쪽으로 가는 건 1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꺾는 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건 오른쪽으로 꺾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게 하키스틱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할 때 하는데 뭐 기억 안 나면 이거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계산했던 방식을 사용해서 해주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는 이렇게 가면 휙 꺾으면 얼마요? 5C이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답을 찾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